안녕하십니까. 이슈 톡톡 뉴스 호로록의 최지은입니다. 오늘 출근길 괜찮으셨습니까? 오늘 퇴근길도 걱정입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졌고 눈이 녹지 않아서 빙판길인데요. 오늘 금요일 조심조심해서 집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자 지구를 장악하겠다는 트럼프의 구상에 미국의 민주당 쪽에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고 있고, 자, 우리나라 극우 단체와 일부 종교 신도들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트럼프 대통령님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사면초가에 몰린 트럼프가 과연 윤석열을 신경 쓸 겨를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입과 귀가 즐거운 시사수다 2월 7일 금요일입니다. 뉴스 호로록 시작하도록 하죠. 전광훈 담당 1타 강사, 국내에서 고발을 가장 많이 한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 이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한국의 극우 단체와 또 신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을 구원해 줄 것이다 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마치 이 주장에 대한 답변인 것처럼 느껴지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미국의 그 외교 전문지인 폴리시인가요? 예. 거기 보니까 트럼프는 윤석열 신경 안 쓰고 맞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금 강력한 대선 주자인데 이분과 어떻게 이 실용적인 대화를 이어갈지 그걸 궁리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네.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조기를 든다는 게 너무나 이게 사실 그 모양새가 떨어지는 그렇죠. 건데 뭐 거침없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그분들 안타깝습니다. 예. 그 정말 굳은 신념 하나로 음. 미국은 우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윤석열의 상황이요. 네. 근데 뭔가 구애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참 안타깝고 바라보는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람들이 바로 그 트럼프가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믿으면서 성조기 흔드는 그런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참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굳게 예. 그 마음속에 이 새겨놓은 자신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죠? 60세 이후에는 내가 정치에 대해서 일절 관여하지 말자, 투표도 하지 말자. 왜냐하면 그 나보다 더 많이 이 땅에서 살아갈 세대들한테 예. 그들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작동하게끔 하는 것이 낫겠다. 내가 괜히 나이 들어서 뭐 정치에 대해서 이런 평판 저런 견해를 갖는다 한들 그 나보다는 우리 후세대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얘기는 제가 어딘가에서 들은 것 같은 기시감이 드는데. 아니 어디 가면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그게 그 얘기야. 예. 이게 진짜 그러면 60까지 몇 년 남으셨어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9년 남았습니다. 9년 남았어요. 괜찮으시겠어요? 그 그래요. 약속을 관철하는 오늘 이 영상이 계속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많이 했던 말이기 때문에 예. 뭐 주워 담을 수도 없고요. 9년 사이에 네. 정치에 관여 안 해도 될 만큼 돈을 벌어놔야 되겠다라는. 돈을 벌기 위해선 예. 이 책이 또 잘 돼야 됩니다. 예. 성경혁명이라는 근데 뭐 사실 책을 내셔서 이 책을 냈습니다마는 네. 뭐 이 책의 수익금은 저한테 오지 않습니다. 전액 전액 다 우리 평화나무로. 평화나무에. 예, 제가 평화나무 이사장인데 이 평화나무를 위해서 할 일이 뭐가 있을까 항상 그 고민을 하고 사는데 뭐 한 1년 정도 틈새 썼던 것을 모아가지고 낸 책입니다. 성경혁명이라고 해서 기독교인들만 읽느냐? 제일 좋은 분들이 바로 지금 전광훈 신도들이에요. 이거 읽으면은 이제 더 이상 허튼 가짜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예. 아무개한테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고 또 존엄한 그 어떤 예. 주체로서 살아갈 그런 어떤 지혜를 드린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길거리에 이렇게 오고 가시다가 네. 전광훈 목사 신도들을 마주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법정에서 법정 정광훈이가 말고. 뭐 저기 재판 네. 받을 때 날 네. 이렇게 증인으로 자꾸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그냥 변호사들이 마구 그냥 그 저기 헌법재판소에서 예. 피청구인 측 변호인들이 자기한테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증언을 하는 뭐 곽종근 예. 특전사령관이라든지 몰아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그쪽 그 변호인들이 저를 몰아붙이고 그러면은 이게 또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그 변호인들은 막 저를 한테 네. 공세를 퍼붓고 옆에서 전광훈은 치 이러고 뒤에 가서 사람들은 막 그냥 웅성웅성대면서 나쁜 놈 이러고 뭐 하여튼 그런 일들을 좀
3번 정도 당했던 것 아, 같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 경험으로 인해서 더 단단해지시고 더 옳은 성경 말씀을 전해야겠다 해서 이제 성경혁명도 내시고 네, 뭐 몸소 이제 겪으신 이 책은 뭐 이렇게 기독교인들한테 네. 뭐 신앙 서적이라기보다는 성경의 여러 그 난제들 있잖아요. 뭐 정말 그 성경 보면은 900살까지 산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 정말 사람이 900살까지 살 수 있겠는가? 뭐 그런 야.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 난제들을 풀어내는 책인데, 예. 예, 뭐 책장 사는 것 같습니다만, 네. 근데 사주시면은 이게 다 평화나무에 그렇죠. 예. 들어가고 평화나무는 네, 또 네. 전광훈과 맞서 싸우는 단체로서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광훈이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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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어제 이 보도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참 내가 그럴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신 뉴스 중에 하나가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어제 발표를 했어요. 네. 대왕고래 음. 사업성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이런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아이고 다 예상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그럴 줄 알았다. 네, 아니 뭐 8, 2월 만에 다 이제 사실이 그 이제 드러났잖아요. 그 경제성이 전혀 없다는 걸로. 예. 뭐 이제 추가 시추는 안 하겠다는 건데 오늘 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번 파서 알겠느냐 또 파야 된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여기 한 번 파는 데가 아니라 박정희 때도 팠던 곳이거든요. 안 나왔어요. 예. 안 나왔고 이번에도 또 팠는데 또 안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면 안 되고요. 이게 사실은 뭐 이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있어서 그분들 해설을 들으면 더 정확하겠지만은 네. 정치적 맥락으로만 보자면은 그렇죠. 이 김건희 디올백 건으로 해가지고 조사 받느니 마느니 이럴 때 이걸 전격 발표를 했거든요. 예. 나와가지고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아니 그 네. 대단히 국민들에게 큰 희망과 뭔가 환상을 심어주려고 하는 그 레토릭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아봤죠. 아 이거 사기구나.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하는 장난질이구나. 그렇죠. 지금 이 국면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정치적 레토릭인데 저는 그때 이미 박정희 때 써먹었던 수법을 다시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 국면에 지금 놓여 있다는 걸 자인하고 있는 거구나. 그 이면을 보셨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그게 떠올랐거든요. 네. MB 때도 네. 자원 외교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외국에 얼마나 돈을 많이 갖다 썼습니까? 근데 근데 나온 뭐 거 사실 하나도 없잖아요. 기름 하나 안 나오고 네. 물만 나오고 엉뚱한 폐광산 네. 가고. 예, 그런데 거기 썼던 돈 있죠. 그 국가가 들였던 돈 있잖아요. 뭐 또 지분 사들이고 뭐 맞아요. 그랬던 거. 그래서 가스공사가 맞아요. 엄청난 손실을 보고 채무를 또 네. 지게 되고. 근데 이거 수사했을까요? 그 뒤로 이게 거의 흐지부지 됐죠. 그 MB가 감옥 가가지고 사자방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네. 4대강 자원외교 맞아요. 그리고 사자방 방위산업 예. 방산 관련해서 이것도 뭔가 처벌을 받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냥 묻혔죠. 도곡동 땅이 자기 땅인데 자기 땅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도곡동 땅으로 결국에는 그 자금으로 BBK 만든 거 아닙니까? BBK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도곡동 땅이 예. 원래 주인이 MB였다. 요거하고 그리고 본인과 관련한 다스. 재판 비용, 네. 재판 비용은 이제 삼성이 대납하게 한 거. 이 두 가지 건으로 감옥 갔다 온 거예요. 예. 그렇죠. 도곡동 땅 그 팔아서 다스를 만들었고 네. 다스가 또 BBK 투자한 네. 거죠. 중간에 다스를 예. 빼먹었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스는 MB 겁니다. 네. MB 것이 확실하죠. 그러면 MB가 더 나쁩니까? 윤석열이 더 나쁩니까? 이 비교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저는 뭐 윤석열이 둘 다 나쁜데 네. 치사하게 나쁜 건 윤석열이라고 봅니다. 저는 더 무자비하게 나쁜 거. 무자비하게 나쁜 건 윤석열이다. 그렇죠. 간교하게 나쁜 건 이명박이다. 치사하다고 하니까 왠지 좀 유아틱한 범죄 같은데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아니 저 HID 그 요원들 2016년 일이긴 합니다만은 네. 뭐 MB 아니 윤석열하고는 뭐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만은 노상원이 그 저기 작전 마치고 네. 돌아오는 폭사. 그 HID 요원들을 폭사시켜라. 조끼에 장착한 원격 폭탄으로 터뜨려서 사람 죽게 만들자. 그 진짜 이런 상상을 했던 사람을 2024년 쿠데타 때 다시 기용했던 거 아니에요. 그쵸. 얼마나 끔찍한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질 수도 있었다. 실제로 노상원이가 어떤 계획까지 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태학 대법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만 할 수 있어요.
불러다 놓고 자기가 야구방망이로 고문. 고문을 해서 네. 부정선거 있었다 이 증언을 받아내겠다 했던 거 아닙니까? 야 21세기에 고문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이 노상원의 본명이 노용래예요. 노용래. 노용래야. 노용래? 예. 아유, 용. 용. 예, 그러니까 노용래. 욕이 아니라 용래인데 네.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누구하고요?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김충식이라는 이름 생소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이제 윤석열 정권이 이제 붕괴되고 윤석열이 이제 파면되고 네. 그리고 이제 법의 심판에 본격적으로 이제 심판대 위에 섰을 때 또 김건희도 이제 결국 사법 심판대 위에 섰을 때 김충식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뭐 고개만 돌리면 들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이죠? 그 김충식? 김충식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김건희 엄마 예. 최은순의 네. 내연남. 아. 내연남. 네. 그러면 이제 윤석열한테는 장인으로도 이게 통하는 인물이에요. 장인. 법적인 장인은 아니지만 사실적 장인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사실혼 관계 있을 테니까 네. 사실적 장인. 예. 김충식. 내연사위? 아니고 뭐 네. 모르겠습니다. 자, 예. 어쨌든 이 사람이 예. 아주 굉장히 이 윤석열 권력, 네. 이 헤게모니 구조 속에서 엮인 인물들도 많고 엮인 사건들이 그 많습니다. 뭔가 본인이 중간 다리 역할을 했을까요? 그러면 이 그렇죠. 김충식이란 인물이? 아니 세상에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 윤석열이 그 파면은 아니고 탄핵당하는 날에도 예. 뭔가 이걸 그 주머니를 들고 그 서울에 있는 한 호텔에서 끊임없이 로비를 원하는 걸로 보이는 사람과 만났습니다. 아니 윤석열 권력이 무너진 그날에도 계속 이 김충식 씨가 누군가를 만났다니까요. 예. 예, 이거 보면은 앞으로 김충식이라는 이름을 좀 미리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김충식하고 노상원하고 노상원이? 연결고리가 있어요. 아. 예. 그렇군요. 어쨌든 그 네. 이제 노상원 이 사람 아주 끔찍한 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다 그런 인물이 주로 많았다. 예, 뭐 노상원하고 이제 윤석열하고 다이렉트로 엮인 건 아니에요. 그 중간에 이제 김용현이 있죠. 그쵸. 국방부 장관. 네. 근데 또 윤석열과 이 노상원 사이에 김충식이라는 인물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그래요. 네. 지켜보죠. 까서 네. 뒤집어 볼 그런 여지가 많다. 예. MB가 나쁘냐, 지금 윤석열이 나쁘냐 했더니 돋긴 개긴입니다라고 지금 댓글들을 주고 계세요. 네. 뭐 둘 다 나쁘다. 도찐이라는 말을 쓰는 분들이 있는데 틀린 표현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독인, 개긴. 예,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맞습니다. 네.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또 이야기를 쭉쭉 나눠 볼 텐데 전광훈 목사 얘기를 지난주에도 하긴 했는데 업데이트된 뉴스들이 좀 있습니다. 아, 참 이 요즘에 네.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야, 이 전광훈 전문가는 따로 있는데 네. 김용민이를 부르는 데가 오마이뉴스밖에 없어요. 아무데도 부르질 않습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풀고 가세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네. 전광훈을 잘하는 분이 김용민 씨인데 김용민 씨는 또 날마다 2019년 1월 30일에 서울특별시로부터 예. 이 사단법인 평화나무가 시작된 이래 숨소리까지 전광훈을 모니터했던 네. 단체입니다. 아, 예. 그러면 이제 또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전광훈 고발 예. 연구 견제 단체. 전광훈 연구소.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궁금하신 거 다 물어보세요. 네, 아니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가 구속이 계속 되고 있는데 네네. 전광훈 목사는 딱 그냥 선을 긋더라고요. 네. 그들이 나랑 지금 대화할 짬밥이냐, 뭐 약간 네, 이런 뭐 식의 얘기를 하면서 놀랍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늘 전광훈 목사의 발언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항상 그래왔던 패턴이에요. 예. 뭐 조금 불리하다 싶으면은 말을 바꾸거나 네. 혹은 자기 유리하게 뭐 상황을 만든다거나 손절하거나 이미 예. 이형석 씨라고 네. 먼저 들어간 그 전도사 특임 예. 전도사 그 사람이 이제 유튜브를 했는데 고난 극복이라는 예. 유튜브 채널명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정광훈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정광훈 교회가 이제 알박기 때문에 네네. 이제 법원으로부터 명도 집행이 네. 이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철거하려고 들어왔는데 법원에 허락받고 예.
그걸 저지한다고 화염방사기, 화염방사기, 뭐 사제 화염방사기, 하셨죠. 그 화염병, 뭐 쇠파이프 다 동원해가지고 저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옥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감옥 갔다 와서 고생 한번 했다 뭐 얘기한 그 정도밖에 그런데 없다. 그때도 사실 정광훈 씨가 손절했어요. 어. 예. 그때 저희가 이제 뭐 그 사람들을 그때는 이름을 몰랐는데 예. 그 사람뿐만 아니라 정광훈을 고발했어요. 평화나무가. 정광훈이가 시켰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자의로 했겠어? 근데 결국에는 경찰에서는 정광훈은 뺐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 감옥에 있었거든요. 나온 보도를 보면 음. 이제 전광훈 목사 입장에서는 자발적인 행위다라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랑은 상관이 없다. 근데 그 이전에 이제 감옥 가기 전에 예. 그 들어오기만 해봐라 다 내쫓는다. 심지어 종탑에다가 여 전도사를 올려가지고 집행 못하게 할 네. 것이다. 그렇게 극렬 저지를 이미 시달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게 전광훈과 무관하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보십시오. 예. 감옥 갈 수 있는 사안인데 또 게다가 이 교회가 또 그렇게 저지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염려해야 되는 건데 전광훈 허락 없이 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쨌든 당시 전광훈은 처벌을 피했어요. 예. 예. 어쨌든지 연루가 되어 있는데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그때도 앞으로는- 빠졌지만은 그래서 이영석 씨는 그때 감옥 갔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제 두 번째 또 감옥을 간 거잖아요. 감옥 갔는데 그때도 손절했다 이런 소문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영석 씨는 계속 전광훈 밑에 있었고 전광훈 교회에서 작년까지 계속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동영상으로 남아 있어요. 예. 그런데 무관하다? 응? 심지어 그런 말도 했습니다. 후진 신학교 나왔다고. 맞아요. 그거 진짜 뭐 신학대학교는 1년부터 뭐 전도사라는 호칭을 쓸 수 있는데 그 짬밥이 내 짬밥이랑 같냐? 근데 이제 그러면서 뭐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 그 정광훈 씨도 신학교를 부실하게 나온 건 마찬가지예요. 본인 입으로 자기 신학교를 2년 다녀야 했는데 절반은 자기 동생이 다녔다는 거야. 그걸 대놓고 얘기합니까? 대놓고 얘기했어요 설교 시간에. 동영상으로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자기가 왜 안 나갔느냐? 이게 교수들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아니 그 참 웃기는 일입니다. 아니 그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그 저기 신학교 다니는데 교수의 그 강의의 그 퀄리티를 자기가 무슨 수로 그걸 감별합니까? 여러분 학부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교수의 수준을 따지는 학생이 몇이나 있었어요. 천재가 아닌 이상.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천재로 보이려고 하는 측면도 있죠. 교인들한테. 예. 어쨌든 그 사람 신학교 부실하게 나왔습니다. 본인이 자인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하고 오늘까지 오면서 하는 행태를 보면은 저게 과연 신학 수업을 제대로 받은 목사인가? 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랑 맞짱 뜨는 뭐 그런 발언들 있죠. 예. 뭐 신학교에서 뭐 그런 신앙도 뭐 연마하고 그러긴 하지만은 그거는 한마디로 밑바탕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저는 돼요. 근데 이 부분에서 종교인에게 묻고 싶은 건 네. 정광훈 목사의 신앙심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개똥이라고 봅니다. 예. 그 사람이 또 이런 말도 했어요. 괜찮으실까 모르겠네. 지금 괜찮으신 거죠? 뭐가 안 괜찮아요. 우리 전광훈하고 저 사이에는 예. 무수한 소송이 오갔기 때문에 네. 서로 소송 거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이나 두려움이 전혀 그래요? 없습니다. 예, 아마 정광훈도 그럴 거예요. 네. 예, 저기 어쨌든 신앙심이 개똥이다. 네, 개똥이에요, 개똥. 저기 왜냐면은 이거는 하나님 까불지 마. 이게 예. 그냥 뭐 갑자기 나온 헛소리가 아니라 꾸준히 나왔던 그런 신성 모독성 발언이에요. 이런 발언이 또 있었습니다. 자신이 성령의 본체다. 물론 누가 한 말인데 그 송영선 전 의원이라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네. 이제 한 말이라면서 인용을 네. 했는데 자신이 성령의 본체라는 거야. 네. 성령의 본체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성령이 하나님 아닙니까? 성령의 본체면은 자신이 하나님이란 얘기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은 굳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뭐 정말 단언하진 않더라도 하는 짓을 보면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모든 그 시스템을 짜맞췄어요. 그 사랑제일교회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 헌금 내잖아요. 예. 그 헌금은 전광훈이 다 자기 멋대로 써도 되게끔 교회 정관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교회 정관 그렇게 만들어준 사람이
법무법인 태평양의 황교안 변호사였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취재해 갔지. 네. 황교안한테 가서 물어봤어. 예. 당신이 이런 정관 만들어줬냐고. 그런 적 없다고. 오. 예. 그러니까 저 전광훈 말은 그냥 한 22.4%만 믿으면은 손해 안 봅니다. 아, 그 22.4%나 믿어도 되는 겁니까? 예? 그거는 믿어도 돼요? 아예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네. 근데 너무 좀 매정하잖아요. 네. 조금은 좀 믿어줘도 될 것 같은데 그 100% 믿었다가는 본인만 낭패를 당합니다. 그렇죠. 본인만. 이렇게. 예. 아니, 거짓말이 너무 천연덕스럽고 스스럼이 없어서 정말 까딱하면 속기 쉽다니까요. 예. 그런 말도 했잖아요. 뭐 기자회견 네, 엊그저께 했는데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직원 두 두 명이 명이, 저를 마취시켜서 포대에 담아 북한으로 보내라 이런 암호를 해독해서 찾아왔다. 야, 이거 정말 참. 망상 수준 아닙니까 이 정도면? 거기에다가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고 이제 저를 노리고 있는데 절대 나는 체포할 수 없다. 걔는 체포당하기 싫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 양반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아주 끊임없이 고발하고 끊임없이 비판하니까 예. 북한 통일 전선부에서 내려온. 평화나무를 만들었다. 아, 이런 주장을 펼쳤어요. 야, 나 이거 정말 좀 너무 황당한 이야기인데 너무 황당해서 예. 그건 저희가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아 너무 황당해서. 아 북한에서 평화나무를 만들었다. 참. 아니,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도올 선생, 도올 김용옥 네네. 선생, 그리고 돌아가신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김용민이 또 그 김어준도 있었나 하여튼 이 네 명이 모여가지고 만든 게 평화나무다. 전혀 관계가 전혀 관계가 없죠. 없잖아요. 예, 김용민이가 저 예. 담임하고 있는 교회 벙커원 교회 예. 교인들하고 만든 거지. 도올 선생이 여기서 왜 나오고 뭐 저기 박원순 시장이 또 왜 나옵니까? 네. 박원순 박원순 시장이 이제 저희 그 출범할 때 음. 축사를 해주시긴 했어요. 영상 예. 축사로. 예, 제가 좀 아는 관계니까. 네. 예,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22.4%만 믿으면 된다. 아, 그래도 너무 많다. 12%. 2.4%. 2.4%. 예, 예. 2.4%. 2.4%. 예. 전한길 라이징 스타잖아요. 네. 요새 떠오르고 있는데 뭐 본인이 연봉 60억을 포기해서라도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뭐랄까요? 임기라기보다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 이런 식의 아니,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연봉이 예. 60억이요? 그러면 월 5억씩 번다는 얘기인가요? 본인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그럼 그 뻥쳐도 뭐 그 마땅히 또 뭐 고발할 거리는 안 되네요. 예. 근데 이제 세를 저는- 불리고 있어요. 저는 80억입니다. 연봉 80억. 예. 뭐 기왕 저 좀 어차피- 그럼 어떻게 저 좀 도와주세요. 예. 하여튼 뭐 마음만은 부자입니다. 네. 예. 그 전한길 씨는 근데 지금 전광훈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름 파가 있잖아요. 광화문파, 여의도파. 여의도파. 네. 여의도파의 그 우두머리는 그 소년보 목사라고 부산 세계로교회. 네네. 예. 그 그쪽 소년보하고 소년보가 막 자기 나름대로 독자적인 극우 세력을 만드니까 이 광화문 전광훈 여기 전광훈과 한편이 그 신혜식 예. 대단히 불편해하는 거예요. 어. 전광훈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자기한테 이게 좀 성공 모델을 보고 따로 따라하는? 차리는 거, 아. 따로 차리는 거, 그러니까 따라하는 거죠. 예. 이거를 제일 싫어해요. 예, 뭔가 로얄티를 지급하든지 해야 됩니다. 네. 그분의 노기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데 우리 저 전광훈한테 이게 그게 뭐 나름대로 성공 모델을 보여주는 분인데 그분을 무시하고 대한 세력이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소년보가 10월 27일에 그 서울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했거든요. 거기서 자신감을 가진 거야. 그래서 뭐 그때 뽕 맞았다는 식으로 이제 사실 전광훈 씨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모일 줄 알았는데 그 최근에 여의도에서 집회했을 예. 때 2,000명밖에 안 모였다. 그 소년보 나 따라오려면은 10년 따라와도 못 따라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름 이제 그 세계도 갈라져 있고 네. 본인들의 이해타산에 맞게 그렇죠. 라인이 형성이 되어 그 있는데 우파라 집회는요. 예. 이게 대단합니다. 돈. 이거. 네. 이게 상당해요. 예. 그래서 그 돈이 되는 그런 집회고 운동이기 때문에 정말 전광훈에게서 갈라져 나간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 예. 갈라져 나갔던 한 사람 특히 전광훈 눈밖에 난 사람 그분이 이제 저기 금천구에서 목회하는 안희환 목사라는 분인데 그 안희환 목사를 전광훈이 매우 싫어하니까 막 안희환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
그 길거리에서 모욕 주고 예. 뭐 여기는 안천지입니다. 어. 신천지가 아니라 안천지, 공격하고. 안이완천지, 그렇지. 예. 그리고 막 가는데 뒤에다 대고 어이 비겁자. 이게 바로 이형석이었어. 그 저기 이번에 감옥간 감옥간, 예 어? 고난 극복 TV의 그렇죠. 유튜버 네, 그런 식으로 전도사. 해서 그 정광훈한테 눈에 들었고 나중에 그렇게 해서 특임 전도사가 됐죠. 그런 메커니즘이 안에서 작동하고 있었군요. 그러니까 예. 그 전광훈한테 잘 보이려면은 아주 방법이 간단합니다. 그냥 납작 엎드리면 됩니까? 납작 엎드리고 또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하면 돼요. 나서서 몸소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소년부한테 가가지고 어이 손천지 이러면은 특임 전도사 됩니다. 그 교회에서. 예. 아 참 저는 연봉이 100억입니다. 유정숙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자, 아니, 그러면 슈퍼챗으로 쏴보세요. 슈퍼챗 쏘는 거 보고 예. 100억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자고. 슈퍼챗으로 한 1억만 보내주시면 50만 원까지밖에 안 될걸요? 아 그래요? 네 슈퍼챗으로 마음을 확인해 주십시오. 네. 저희 자발적 시청료도 있습니다. 네. 010-3270-3828번입니다. 네. 예. 그 전광훈 사례를 보면서 아 정말 개신교가 밑바닥까지 떨어졌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참그 같은 업계에 계시면서 좀 씁쓸하시겠습니다. 같은 업계라니. 아니 그러니까 같은 업계라니. 큰 범주 안에서 보면 이제 종교계라는 그 관점에서 보면 저도 사실 예. 야 내 안에 전광훈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막 여기저기 나와가지고 전광훈에 대해서 썰을 푸는 사람들 보면은 예. 속으로는 좀 아이고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 아니 전광훈과 싸우려면은 한 숨소리까지는 연구를 해야 아니 10년을 연구해도 날 못 따라옵니다. 아, 10년을 연구해도 네. 날 못 따라온다고 인간들아. 아, 김용민 목사의 피에는 정광훈 피가 흐르고 있다. 이러면 네. 안 되는데. 네, 그러면 안 이러면 안 돼요. 되는데. 예. 자, 오늘 이렇게 좀 세게 얘기를 한 김에 이 얘기부터 그럼 먼저 해야겠어요. 오늘 오전에 고민정 의원이요. 네. 한 라디오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최근에 유시민 작가가 매불쇼에서 지금 이제 민주당의 인물평을 하나하나 했어요. 뭐 김부겸 의원, 그다음에 뭐 김동연, 김동연, 김경수 다 했어요. 김종석. 아주 그냥 신랄하게. 신랄하게. 예. 그 이야기가 좀 회자가 되다 보니까 오늘 고민정 의원이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일종의 입틀막이다. 민주당 망하는 길 간지 오래다. 이런 뉘앙스로 발언을 했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예. 하면은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과 관련해서 이미 망하는 길로 들어섰다라는 게 이제 고민정 의원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권력자인데 권력자에 대한 비판 견제 나아가서 뭐 욕설, 조롱, 욕설은 그렇고 이제 조롱 이것도 허용돼야 하는데 민주당이 과연 그러한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뭐 일견 맞는 말일 수도 있겠죠. 어느 정치인이라도 저는 비평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비평의 대상이 돼야 할 정치인이 막 자기를 이제 비난한다고 조롱한다고 소송을 걸고 막 그렇게 해서 겁박을 하고 이거 저 국민의힘 예, 국회의원들이 잘하는 맞습니다. 수법 아니겠습니까? 네, 네. 심지어 언론 보도 격식을 차리고 한 보도조차도 그렇게 소송으로 대응하고 그러는데 아니 고등학생이 그린 그림 한 장도 아주 불운을 떨고 있잖아요. 기분이 나쁘다라고 하면서 예. 뭔가 조치를 취하는 그런 행태는 우리가 봤었죠. 윤석열차 예. 이런 거를 보면 얘네들은 정치할 자격이 없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정치인은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비판과 견제와 더 나아가서 풍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 원칙론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근데 이재명 대표가 말이죠. 당 밖에서는 어떻습니까? 당 밖에선 뭐 조롱 정도입니까? 목숨의 위협까지 느끼는 그렇죠. 상황이죠. 테러를 당했고요. 살해를 노린 테러를 당하기도 했고요. 뭐 직접적인 생물학적 살해는 아니더라도 정치적인 살해를 하려고 막 사방팔방에서 막 수사가 들어오고 압수수색 들어오고 뭐 실제로 구속영장 청구도 되고 뭐 재판 정말 일주일에 2번 3번 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당 밖에선 그런단 말이에요. 예. 당 안에서는 그러면은 지켜주고 또 응원해주고 그게 도리 아닌가요? 아니 밖에서도 환호받고 박수 받는 상황이라면은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밖에서는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라는 것이 아니라 네. 당 안에서도 그런 식으로 여기저기서 흔들고 그러면은 아니 그럼 뭐야 대체 이 사람은 당신은 비난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의리를 지키자라는 차원의 말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그래도 고민정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좀 많이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예전에 문재인 예. 대통령 되기 전에 문재인 후보 때였을 겁니다. 막 문재인 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비판했다가 역풍을 맞은 그런 정치인들 그분들이 막 여러 가지로 앓는 소리를 했어요. 아니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되냐? 그 이런 그 지지자들의 과도한 이런 반응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는 양념과도 같은 것이다. 양념과도 같은 것이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공격을 받았을 때 그때 뭐 이런 비난할 수 있지요.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던 거 아니에요? 나에게 뭐 돌을 던지고 욕하는 거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 풀릴 수 있다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게 네. 아니라 이제 본인을 반대했다가 욕 먹는 사람들을 두고 그건 양념과도 같은 것이다. 참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뭡니까 이게 대체? 본인이 모시고 있던 대통령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말이죠. 본인들이 비판을 받으니까 그거는 당이 망하는 길로 간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심지어는 그 인터뷰 뒷부분 가보니까 윤석열하고 비유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하고. 예. 그게 앞뒤가 맞는 얘기인가요? 예, 맞지 않은 말이죠. 비유도 적절하지 않고. 네. 그래서 이분이 너무 자기가 이제 비명으로서 비판받는 것을 상당히 좀 꺼려하는구나라는 건 느꼈지만은 그렇지만은 본인은 안 되고 남은 예. 되고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보면 명비어천가를 쏟아내고 있다. 그게 왜 나왔냐 그래서 이거예요. 명비어천가 그래요. 예. 거기에 따라서 명비어천가일 수 있는데 그런 게 왜 나왔냐 이거예요. 지금 그 무슨 이재명 대표가 권력을 쥐면서 뭐 언론이나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뭐 윤석열 같은 독재자로서 그런 행동을 한다면 마땅히 비판해야죠. 제가 앞장서서 더 비판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사방팔방으로 지금 적에 둘러싸여 가지고 코너에 몰려서 그 항상 테러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 사이버 공격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을 지키자는 당원의 뜻이 뭐 그 무슨 명비어천가고 뭐 과도한 뭐 과도한 이틀막이라는 표현을 뭐 쓰고 심지어는 라이크 윤석열 이건 너무 정말 지나친 자기 당원, 자기 지지자 비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이런 측면에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그냥 지극히 상식적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해 보면 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가뜩이나 힘들어진 국민들이 얼마나 더 힘들어졌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힘들어진 내란 세력들을 일단은 척결하는 게 1순위의 목표가 아니겠는가.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는 게 당연한 수순이고요. 네. 그러려면 대의를 생각해서 일의 우선순위를 생각해서 그것에 화력을 집중해야지 그거 대의나 우선순위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데 더 천착하고 있다. 아주 미세한 부분을 극대화시켜서 한다든지. 이게 사실은 저 문재인 대통령 그 집권 초반에 정말 뭐 고공 많은 지지율 올라가고 뭐 할 때요. 시민들이 뜨겁게 지지했고 예. 또 지지한 만큼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세력에 대해서 정말 사나울 정도로 여론이 막 거기 마크해 줬어요. 뭐 언론사는 물론이고 뭐 정당 뭐 엄청난 공격을 당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아주 과도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 근데 그 마음을 제가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노무현 대통령을 잃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뭐 퇴임 이후에 이명박 정권의 그런 정치 검찰에 의해서 예. 수사를 받고 불려나가고 네. 끝끝내 이제 부엉이 바위에서 몸을 던지신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때 사실 검찰 수사 받을 때만 해도 나는 이제 노무현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끝났다 이러면서 막 진보 진영에서 거칠게
노무현 대통령을 막 비난했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부채감. 그래. 이렇게 노무현을 보냈으니 다시는. 문재인도 그렇게 보내면 안 된다라는 네.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그렇게 뜨겁게 응원을 해줬고 이 정권이 성공을 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정의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세상을 열어야겠다라는 그 순수한 마음들이 모인 그런 지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지지, 그 이재명 대표를 당내에서 흔드는 세력에 대한 강도 높은 성토도 그 맥락에서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결이 다르다 하더라도 예. 그 이해가 될 수 있는 맥락 아닌가요? 그런데 그 지지자 탓을 해요. 그 정치인이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정치적인 맥락을 또 짚어보면은 이게 민주당 내에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마을에 친문 의원들이 모였고 예, 예. 당연히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참석한 모임이었는데 그 모임 이튿날부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필두로 이 친문계가 이른바 메시지를 내기 시작하죠. 그냥 전부 동원이 돼서 그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막 몰아세우는 발언들이 나왔어요. 도대체 왜 그 친문 모임, 그 평산마을에서의 모임 이후로 이런 메시지들이 날마다 쏟아지는가? 이건 한번 좀 뿌리를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당원들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예. 예. 지금 제 말이 맞는 말이라고 주신 분이 있어요. 해젤님. 그러니까 뭐라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대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화살을 지금 겨누어야 되는데 그게 엄한 대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런 취지의 그러니까 이야기를, 이게 저기 네. 고민정 의원 말이 그 정당하려면은 당 밖에서도 막 진짜 사상 팬들로 넘쳐나는 이재명 대표면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저쪽 정치 검찰이 윤석열이 그 사주한 것이 확실해 보이는 그렇잖아요. 당 대표 되자마자 거의 뭐 엄청난 뭐 수사도 안 했는데 기소장이 날라들질 않나. 뭐 거의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재판정 나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였는데 그래서 언제 어떻게 이 정말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불운한 일이 발생할지 예.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보고 독재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얼마나 이게 참 뜬금없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쪽 그런 발언을 하는 분들의 또 다른 근거, 또 다른 자료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은 절반이 넘지만 네.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략 한 30%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정권 교체 여론을 이 대표가 충분히 지금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왜 이재명 탓입니까? 이런 식의 주장을 또 할 수 있거든요. 그게 그렇다면은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재명 악마와 아니냐? 그 악마화를 누가 했냐? 윤석열 집단이 했던 거 아니냐? 그동안 뭐 무수히 많은 수사와 기소와 재판을 받게 하면서 날마다 법정에 나가는 이재명 대표가 스포트라이트 됐단 말이에요. 저 사람 뭔 죄를 저질렀으니까 저기 나가겠지. 이게 계속해서 공공 미디어를 통해서 노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 윤석열 정권뿐입니까? 문재인 정권 때도 뭐 날이면 날마다 불려 나갔고 조사받았고 심지어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관련해서 철저히 수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누구를 겨냥한 수사겠어요? 누구를 겨냥한 수사 지시겠어요? 뻔할 뻔짜지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알고 있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금 이른바 친문 정치인들, 비명 정치인들 이들은 이재명 대표의 흠결이 있다라고 믿고 있구나.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2023년 9월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그때 투표 표결 때 붙였을 때 예. 가결됐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나왔죠 표가. 공조표 때문에. 네.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뭐 그때 2023년 21대 국회의원이 22대 몇 명이나 살아남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그 가결표를 던진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여전히 친문 비명 계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다. 뭐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전제에 두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럼 두 가지를 더 여기서 가지치기해서 여쭤봅니다. 예. 제 질문은 그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정권 교체 여론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고 지지율이 고작 그렇게 한 30%밖에 안 나온다면
저는 그럼 누가 나오면 30% 넘을 수 있나? 아니 비명 주자 중에 그 지금 이재명처럼 악마화되지 않는 분들이 부지기수 아닙니까? 김부겸이 악마화됩니까? 뭐 김경수가 악마화됩니까? 네. 김동연이 악마화됩니까? 왜 당신들은 저 이재명만 못합니까? 지지율이 뭐 못한 정도가 아니라 뭐 게임이 안 되죠. 비교조차도 안 되는 그 낮은 지지율은 네. 그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재명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냐 이거예요. 그렇지 그것도 않잖아요. 아니면서. 그것도 아니면서 네. 그 국민의 마음을 적시지도 못하고 대안이 되지도 못하는 본인들부터 점검을 해야죠. 지금 뭐 박스권에 갇혔다 이런 얘기하는데 압도적입니다. 다자간 대결 보면은 지금 2분의 1 수준까지 쫓아왔는데 다시 3분의 1 수준이 되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2등 김문수 후보가 네.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압도적 1위고요. 그 양자간 대결로 가면은 지난주에 리서치 뷰 조사 결과를 보면은 다 누구를 상대로든 50%가 넘어요. 50% 박스권에 갇혔다. 이런 얘기 할 겁니까? 그러면 아니 경쟁력이 있는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잘 보존해서 그 대선 당선되게끔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이재명은 대선 후보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굳게 마음속에서 뼈에다 새겼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유시민 작가가 그 논평을 했듯이 네. 지금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민주당 내 인사들 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라든지 네. 그런 주자들이 어떤 전략을 짜야 하나. 아니 저기 이번에 쉬세요. 쉬시고 이재명 대표 잘 도우시면 됩니다. 이거 아마 유시민 작가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 근데 뭐 그런 얘기는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이 대표를 사람들이- 도와야 하고 만약에 그 대선은 진짜 모르는 일이니 만에 하나 후보가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못 나선다 하더라도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같이 가는 그런 파트너십의 느낌으로 가야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서는 그 누구도 지금의 그 민심을 얻을 수는 없다. 이런 그 취지의 얘기는 발언. 유시민 작가도 얘기했고 예. 김갑수 작가라고 해야 되나 뭐 평론가? 형님이라고 예. 부르는데 갑수 형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이재명의 대안이 필요하다면 이재명의 뜻을 잘 계승할 사람 네. 그런 사람이 될 것이지 지금처럼 이재명과 각 세우고 이재명을 범죄자 취급하는 인간들에게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쟤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안은 필요 없습니다. 이재명 대안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법 리스크 얘기하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2월 말 3월 초쯤 네네.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윤석열이가 파면될 것이 확실하고 그러면 이제 두 달 있다 대선이 있게 되는데 그 사이에 뭐 확정 판결 나오겠어요? 설령 3월 말에 선거법 뭐 예를 들면 1심이 인용되는 예. 유죄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기도 쉽지 않을 구조입니다만은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 보도에 따르면은 재판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세가 바뀌겠습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판결이에요. 말 두 마디 했다고 그걸로 정치 생명 사망 선고 이거는 그 특정 판사들의 어떤 정치적인 선입견이 너무 개입된 것이다라고 예. 볼 수밖에 없고 국민들은 이미 다 그걸 감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 수사받고 기소돼서 재판받는 전 과정을 국민들이 다 봤는데 뭐 거의 일주일에 2번, 3번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법정 출석하는 걸 총선 때도 봤는데 예. 이분들이 판단이 안 섰겠어요? 이 마당까지? 그래서 사법 리스크로 이재명 아웃시키는 그런 상황을 상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상상은 그만하셔도 된다. 그 어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네. 판결이 나와서 2심 선고가 네. 징역 5년이 나왔습니다. 네. 1심 때랑 마찬가지로. 참 구글 이해가 안 돼요. 타임라인이 있었잖아요. 2차 그러니까 2심 때는 구글 타임라인으로 해서 예를 들면 그 전에 강릉에서 그 시민단체 관계자가 어떤 성추문에 휘말려 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타임라인을 통해서 그 장소에 없었던 것, 예. 뭐 범행을 저질렀다는 그 장소에 없었던 것이 확인이 되면서 그분이 무죄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번은 왜 그게
인정이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실제로 최순실 게이트 때도 떠올려 보면 그때가 2017년 4월인데 네. 그때 구글 타임라인, 그러니까 위치 서비스 이걸로 그 최순실의 차명폰도 찾아내고 청와대 출입 여부도 확인해서 그때 막 보도 자료 엄청 뿌렸었거든요. 네. 검찰 쪽에서 우리나라의 그 첨단 수사 능력에 대해서. 음. 근데 요번에는 그게 왜 똑같이 적용이 안 됐을까? 그래서 어떻게 또 5년이 나왔을까? 이런 부분이 일단 상고를 한 번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심 과정에서 이게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좀 놀랍고요. 이게 평범한 사람 같으면은 그 뭔가 이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이재명의 측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글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텐데 네.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예. 이게 저희야 지금 이런 그 시사적인 아이템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까 네. 2차 때 증거물로 구글 타임라인이 판사들이 증거물 채택을 했네 안 했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네. 이제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해 보면 네. 측근으로 알려진 정도. 네. 근데 그 사람이 징역 5년을 받았대. 네. 그럼 뭔가가 또 작동하는 거 아니야? 이걸 또 조중동에서는 교묘하게 프레임을 짤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무한 루프 참 힘들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이 윤석열 그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지지하고 체포 구속도 정당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 중도 언론들이 있어요. 그 언론들조차도 이재명의 최측근 김용이 그렇게 체포되지 않았느냐. 이재명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단순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중도까지 다 중도 언론이라고 하는 매체까지 다 반명이에요. 비명이 아니라 반명이에요. 이런 구조 속에서 당내에서조차도 그렇게 이재명 대표 흔들기로 나가게 되는 것이 과연 정부적 판단으로서 옳은 것인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당원들이 너무 일방적이다 못해 과도하게 이 대표를 쉴드 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그건 지금 민주당이 처해 있는 언론 환경, 여론 환경을 종합적으로 사법 환경까지 예. 모색한 다음에 그렇게 판단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 우리는 이재명을 비판 못하냐고 뭐 이렇게 막 싫은 소리 하기 전에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정치의 속성이 결국 권력을 누가 장악하느냐 네. 그거에 있는데 어쨌든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그 친문 진영에 있는 의원들의 그렇죠. 경우에는. 예. 근데 그 권력의 맛을 봤으면 이제는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한 번 맛봤으니까 더 오히려 어떻게든지 이걸 놓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닐까. 한 번이 아니죠. 한 번이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당권으로만 놓고 보면은 2002년에 노무현 후보가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됐단 말이죠. 김대중 대통령은 동교동계 해체 선언을 했어요. 그 뒤로 아무런 저항도 없이 한 20년 가까이 친노 친문 진영이 당권을 가졌어요. 물론 중간에 한 2년 정도 김한길, 안철수 네. 이 두 분이 이제 비문 정치인으로서 당권을 가진 적이 있었지만은 그 나머지 기간은 다 친노 친문이 장악을 했습니다. 20년이에요, 20년. 20년 동안 그렇게 장악을 했는데 갑자기 대선 무렵에 이재명한테 당권이 넘어간 거예요. 이재명은 대표적인 비문으로 통하는 인물인데 굉장히 여기서 자기들이 감당 못할 그런 환경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가 2번 당대표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흔들었던 것이 뭐 기득권 논리가 아니었나. 좋은 정치인은 권력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혼자만 정치하면야 그래 지금 기득권 내려놓자 이런 마음을 먹겠지만은 단체가 되고 이 계보가 되고 세력이 되는 상황에서는 이게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거는 그 어떤 그 세력의 네. 존망과 연결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권력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다시 가져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예. 근데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당의 주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라 당원입니다. 그렇죠. 예, 지난 총선 때 당원 주권주의를 열었어요. 당원 주권주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그 효능감 없는 정치인들 다 내쫓았어요. 그렇게 해서 22대 국회를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민주당이 정말
달라졌습니까?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윤석열이 계엄령이라는 희대의 똥볼을 차면서 스스로 몰락했어요. 네네. 이게 바로 민주당 22대 국회의 그 어떤 진면모고 이런 22대 민주당 국회를 만들어준 것이 바로 당원들입니다. 당원 주권주의를 인정해야 되는데 지금 저기 보니까 비명 반명 진영에서는 이제 조기 대선이 조기 대선이 이제 예. 임박해지니까 네.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제 가시화된단 말이죠. 윤석열이 파면되면은 예.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을 내려놔야죠. 내려놓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대선까지 네네. 대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박찬대 의원을 흔들려는 내부 세력이 있다. 왜 그러느냐? 이제 본인에게 대선 룰, 유리한. 대선 룰을 만들기 위해서 또 아울러 대선 룰과 함께 박찬대 대신 자기들에게 본인이. 좀 더 가까운 사람들을 당권을 갖게 함으로써 뭐 지방선거 때도 어떤 유리한 룰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궁리가 읽혀집니다. 그런데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렇다 해도 당원 주권주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뭐냐? 당원 말고 일반 국민 비율을 높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왜곡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상대 신천지나 진영에서 이제 올 수 있고 그 역선택도 네. 가능하고 신천지 같은 뭐 종교 집단이 개입할 가능성 누가 그거를 0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절대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런 세력의 비호를 받는 그런 정치인이 있다면은 착각하지 마시라고 전하고 싶네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네, 나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내 측근 내 뭐 가족 지인 중에 이재명 그 프레임에 갇힌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재명은 뭐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네, 포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뭔가 데리고 오려면 네. 어떤 방식을 써야 그러면 될까요? 압도적 지지율로 데려와야죠. 예, 어떻게? 말로 설득하고 이거 쉽지 않습니다. 결국 데이터가 보여주는 대로 지금 리서치 비유 조사 결과 어느 누구와 맞붙어도 50%가 넘는 이 지지율이 공고히 유지된다면은 1월 한 달 동안에는 굉장히 출렁였잖아요. 예. 그 극우가 네. 결집하면서 또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근데 지금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 흐름을 보자면은 이제 한 달 안으로 이제 뭐 정확한 민심, 평균적 민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이재명 대세론이 나오게 될 것이고 친명 쪽에서 마지막 흔들기를 한 것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제가 예측을 합니다. 반명 쪽에서 흔들기를 한 것은 수포로 해봐야 돌아갈 소용없어요. 것이다. 아니, 지금 예. 지금 이제 대선이 빠르면은 뭐 4월 말 5월 초 정도. 그렇죠. 한 석 예. 달, 예. 한 2달 반 내지 석 달 그 사이에 있게 될 텐데 지금 이재명의 압도적 1위 구도는 1년 넘게 유지돼 왔던 구조였어요. 이거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누가 갑자기 단기에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갈 수 네네.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노리는 거는 지금 반명, 여야의 반명은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만 지금 오매불망 바랄 뿐이에요. 근데 그거 그건 말고는- 굉장히 시대 정신과 동떨어져 있다. 아니 뭐 시대 민심. 정신을 떠나서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예. 2심 결과가 3월 말에 나오는데 3심이 뭐 한 달 보름 사이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자기가 발광체가 돼서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아서 뭐 대통령이 되겠다 뭐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이상은 이제 이 판을 엎을 수는 없어요. 예, 근데 뭐 그러기엔 너무 또 시간도 짧고 네. 예, 이미 이재명 대표는 검증되어 왔던 인물이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렇잖아요. 맨몸으로. 예, 그 온갖 화살을 다 맞아가면서도 생존해 왔고 여러분 뭐 사실 이 구속영장 실제 심사를 냈는데 살아왔죠. 그리고 온갖 테러를 당했지만은 또 살아났죠. 예, 그 대단하게 봅니다. 와, 이건 죽질 않네. 이 천운이 따르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제가 오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 표현이 좀 너무 날서 있어도 이해를 하십시오. 그분 표현이니까 여자가 한을 품으면은 누구도 못 이긴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겼다.
아, 그 여자가 누군지 알 것 같은데. 네, 네, 아, 아 근데 그거는 뭐 명백하게 예. 그분이 허위 사실로서 이재명 대표를 모략한 거죠. 제가 그걸 잘 압니다. 그 내용을. 예. 아 근데 사실은 진짜 그분이 이재명 대표의 신체 특징을 얘기하지 않았다면은 예. 진짜 이 스캔들은 영원히 갈 수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뭐 구체적으로 신체에 어떤 특징이 있다 얘기했는데 봤더니 없어. 병원 가서 확인해 봤더니 성형도 안 했어. 그러면 뭐 그 여자가 거짓말한 게 확실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스캔들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터무니없는 그런 스캔들의 진원지인 그 사람 입을 바라보면서 그또 언론이 한마디 바로바로 한마디 다 기사화하는 그렇죠. 이거는 언론이 할 일이 아닌 것이죠. 아닌 건 아니잖아요. 네. 예. 아니 그 사람이 뭐 이렇다 할 뭐 증거를 내민 게 있습니까? 다 자기 입에서 나온 구라, 거짓말 그거밖에 없는 건데. 예. 예. 표준어를 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마이 TV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니 이 입구자에 예. 나치할 때나. 예, 그 너무 그 뭐냐 이게 네, 그냥 그래요. 홀딱 벗은 말이다 네. 이런 뜻입니다. 있는 예, 그대로 예, 날것의 말. 예, 날것의 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네. 어제 이제 윤석열의 6차 탄핵 심판 변론 네. 어떻게 보셨어요? 총평? 아, 정말 참 비열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다. 예, 진짜 와 인간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가를 아주 보여준 이거 일종의 드라마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곽종근하고 네. 그다음에 홍장원 1차장하고 그들로부터 공작이 시작되었다. 뭔가 의도가 다분하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갔단 말이에요. 현재 나왔던 증인들 중에 가장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맞습니다.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근데 뭐 본인 혼자 그렇게 주장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니 그 곽종근 특전사령관 그분이 윤석열하고 또 김용현하고 대화 나눈 게 다 라이브로 맞습니다. 부하들이 다 들은 거 아닙니까? 마이크를 안 꺼놓는 바람에 아니 만약에 진짜 그게 거짓말이라면 공작이라면은 그 들은 사람들이 한두 명 나와가지고 양심 선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기 곽종건 얘기는 뻥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 들었어요. 지금 한두 명만 들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기에게 우호적으로 증언했던 이진우조차도 예. 검찰 가서는 그쵸. 끌어내라 네. 이런 식의 그 이야기를 윤석열이 직접 했다. 아니 뭐 그 정도가 아니죠. 총기를 사용해서 문을 박살내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도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예, 그런 예.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검찰 가서 얘기했던 거고, 그거를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그 발언한 거를 부인하진 않았어요. 이게 어떤 것이든 지금 윤석열에게는 유리할 게 없는 상황인데, 정말 저는 그 일단 기함을 했던 것이 뭐냐면은 그 최상목 대행한테 자기가 이제 A4 용지를 네. 줬는데 최상목의 진술은 바뀌지 않아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있는 자리에서 받았다. 이게 진술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본인은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나중에 보도 보고 알았다. 나는 메모를 작성한 적도 없고 보도를 보고 알았다. 이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거짓말을 유지하고 국회에서 뭐 이제 계엄 해제가 있고 난 다음에 돌아와라. 지시했다는데 돌아와라. 이런 지시를 받은 바가 없다. 그래서 곽종근 전 사령관도 본인 지시하에 그런 얘기 철수하라는 지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판단을 내린 것이다라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네. 그게 자기들이 모자라서 뭐 천운이 따른 것도 있고 또 현장에서 총기 발사하지 않은 우리 MG 군인들 그분들의 진정한 어떤 시민의식 이런 것들이 빛났던 계엄 내란 수습이었는데 그러니까 드러난 결과를 갖고 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맞습니다. 끌어다 쓰는 거예요. 예, 그 문건 말씀하신 쪽지 문건에 대해서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본인은 그 자리에 있었고 그것을 자기가 그 부하 직원인가 관계자한테 그냥 그 채로 넘겨줬다. 본인은 보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네. 그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고. 그래서 어제 박선원 의원이 네. 어떻게 접어서 줬습니까? 그랬더니 뭐 이렇게 반으로 접었습니다. 네. 그게 답니까? 한 번 더 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그 입장을 계속 실드하려는 발언을 하고 김용현은 내가 작성해서 뭐 이렇게 전달을 했고 윤석열에 네. 대한 지금 파면이 시급하기 때문에 일단
최상목이 직접 받았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 나머지 이제 최상목에 이해가 안 가는 뭐 대통령이 줬는데 보지도 않고 주머니에 그러니까요. 넣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차후에 특검을 통해서 규명하면 됩니다. 아마 내란 가담한 것이 거의 네. 확실해 보여요. 어떻게 대통령이 줬는데 보지도 않고 주머니에 넣었고 어차피 실행에 옮기지도 않을 거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납득이 되세요? 자, 그건 그렇고 결국에는 MZ 세대 군인들의 빛나는 시민 의식으로 결국 그 아무 일도 없이 수습이 됐습니다. 그 인명 피해 없이 그냥 끝났어요. 요 상황. 근데 자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은 두 번 세 번이라도 계엄할 테니까 계속 뭐 지금 국회 장악을 시도하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에는 밑에서 전혀 따르지 않으니까 안 됐단 말이죠.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금방 끝날 계엄을 왜 했겠냐? 자기 눈에 물을 대고 있는 거예요. 네. 아전인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아닌 이야기를 지금 막 떠들고 있어요. 자기 유리하게. 와 어떻게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없어집니까? 저 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자가 이렇게 비루할 수가 있는가? 여기에 계속 혀를 내두르고 있는데 뭐 그런 평판이 구치소 안에 들어가서인지 그 국민들의 탄식과 분노가 들리지 않아서인지 그냥 날이면 날마다 그냥 허튼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건 사실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MZ 세대 군인들 그때 당시 해제 결의안을 가결시킨 의원들 그 앞으로 달려간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박종근 특전사령관 네. 같은 경우도 이 발포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길을 막았던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저기 홍장원 예. 국정원 1차장 그분은 아예 위치 추적을 도와주지 않았던 것이고 그런 노력이 다 함께 모여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인데 근데 그거를 마치 본인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했다는 식으로 나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냥 완전 결과론적인 얘기고 정말 아전 인수의 끝판왕이다. 그 뭐 야당에게 예. 경고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럼 빌드업이 있어야죠. 예컨대 뭐 담화문 발표하면서 제가 정말 야당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울면서 호소한다든지 하다못해서 이제 뭐 단식 투쟁이라도 한다든지 뭐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여론이 좀 흔들리겠죠. 금주 투쟁을 선언한다. 뭐 그렇지.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좀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면서 국회로 하여금 여기에 반응하게끔 한다든지 그런 과정 없이 생뚱맞게 10월 3일 밤에 갑자기 계엄을 선포합니다. 그게 이 납득이 되냐 이거예요. 그 페북에서 제가 봤는데 김용민 이사장님 페북에서 홍장원 전 1차장이 어떤 한 교수에게 예. 보내는 교수가 아니라 네, 그 김태효. 김태효에게 김태효한테 그 보낸 호칭은 거야. 일단 교수님이라고 되어 있길래 그 인간이 이제 성대 교수인가 했어요. 네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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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그 글을 보고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무릎 꿇고 울면서 국민들한테 사죄하라고 지금 맞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예. 이 홍장원 1차장은 제가 이분을 잘 모르지만 제가 그 텔레그램 메시지만 봤을 때 네. 유일한 마지막 충신이다. 윤석열의 유일한 마지막 충신이다. 뭐 사실 윤석열에게 이런 충신이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러게요. 예,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 메시지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예산을 막고 탄핵을 계속한다면 대통령에게도 이런 마지막 카드가 있다는 시위였다라고 사과하셔야 된다. 난 잘못한 게 없다가 아니고 부족해서 죄송하다고 하셔야 된다. 눈물을 흘리시고 무릎을 꿇으셔야 한다. 그렇게 절절하게 네. 앉아서 절대로 발표하는 교만한 분위기는 안 된다. 근데 지금 2025년 네. 2월 7일까지 윤석열에게서 이런 낯빛을 보셨습니까? 전혀 없죠. 전혀 없죠. 예. 그러니까 홍장원 1차장이 윤석열을 잘 모르는구나. 윤석열 아는 사람은 김용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총선 때 그 결과 보고 계엄 가겠구나. 그때부터 벌써 짐작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네, 여러분. 갑자기요. 이런 탁견을 가진 사람이 오마이뉴스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섭외를 부탁드립니다. 예. 아니. 예. 오마이뉴스만 나오려고요. 그래요. 예. 앞으로 이 자리를 계속해서 예. 빛내주시기 바라면서 네. 오늘 이야기는 벌써 끝났어? 더 해볼까요 그러면? 좀 더 합시다. 아니 저는 뭐 정광훈에 대해서 묻다 마라. 이게 아껴둬야죠. 살짝씩. 네. 왜냐하면 이분 소식은 계속 업데이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나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은 이런 인간한테 속아 넘어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2020년 그때 8월 15일
그 코로나가 한창이던 그렇죠. 시절. 이제 전광훈한테는 그 크리스마스 부활절보다도 더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저 광복절하고 네. 3.1절. 어. 요때 대규모 군중 집회를 열어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떨어진 돈이 많겠죠. 한 번 하고 나면 수급이 그렇죠. 얼마나 될까요? 그 10월 3일, 2019년 10월 3일에도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을 모았잖아요. 그때 했던 명언이 뭡니까? 가장 기쁜 시간이 돌아왔다. 헌금 걷는 시간.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재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분이 그 지금 장위동에 있는 그 예. 교회에 그 이제 철거하려는 네네. 철거하려던 그 교회 부근에 사택이 있는데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감동을 먹습니다. 왜요? 너무 허름하고 아니 사실 철거하려는 그 지역에 집이 뭐 삐까뻔쩍 해봐야 얼마나 예. 삐까뻔쩍 하겠어요. 거기 가면은 정말 청빈한 목사님 같거든요. 근데 그분이 안타깝게도 네. 그 이 어디냐면은 이게 내부 수단도로인데 그 월곡 교차로 그 네. 부분에 큰 그 아주 정말 멋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고 계세요. 어. 예, 우리는 그걸 이제 그 평화나무에서는 펜티하우스라고 부르는데 여기 오마이 TV입니다. 아 예, 아 펜티하우스 네. 뭐 펜트하우스죠. 아, 발음을 신경 아니 우리는 써주시기 바랍니다. 펜티하우스라고 예. 부릅니다. 예, 거기도 계시고 아 이거 그돈 아니 맛에 빤스 목사니까. 예. 오마이 TV입니다. 나- 아 근데 이제 거기도 계시고 뭐 예. 어마어마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돈을 쓸어 담는 네. 계기가 3.1절 8.15 그렇거든요. 근데 2020년 8월 15일 그 집회를 기억하는데 와 제가 너무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게 당시 얼마나 정말 디테일했습니까? 뭐 이 군중 집회 금지했고요. 교회도 한 15명 맞습니다. 이상 못 모이게 했어요. 네. 그때 저희는 이제 방역에 협조한다고 뭐 온라인으로 다 돌리고 몇 달 동안 그랬었죠. 교회에서 그 저기 정말 그 예배 참여하는 스태프 빼놓고는 아무도 안 오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뭐 광장에 엄청나게 사람 많이 모으게 했고요. 그러면서 그 이전에 문자를 보냈는데 신용카드 쓰지 마라. 그 추적이 추적당하니까. 되니까 휴대전화도 꺼라. 야, 이 용이 주도하게 방역을 해방했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 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사람들이 이런 범법도 불법도 막 교사하는데 뭐 무슨 총 들고 나와라 뭐 총은 참 우리가 총기 휴대가 안 되는 나라니까 뭐 다른 방법으로 뭐 뭘 탈취하고 뭐 파손을 하고 네. 그러는 것 아닌가 그 염려를 제가 2020년에 했었어요. 그 당시 그런 용의 주도한 범죄 교사를 했을 때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서부지법 폭동 예. 그게 제가 우려했던 일이 발생한 거예요. 야, 그 다 정광훈은 네. 스스로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정광훈 씨, 선지자 호칭은 나한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엄도 예측했지, 당신의 폭동도 예측했지. 네. 야, 이건 정말 작두라는 말을. 예. 그래요. 아, 앞으로의 예측도 활발하게 좀 해주시고요. 예측할까요? 뭐 어떤 거 예측하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그건 저도 예측하겠습니다. 그게 뭐 특별한 그래요? 거라고. 그게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시는 분들도 예측 가능한 수준입니다. 아니, 저는 뭐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예측은 예측이 아니지만 저는 작년부터 아 올 일찌감치. 연말 못 넘긴다 그랬습니다. 일찌감치. 올 연말 예. 못 넘긴다고 작년 여름부터 얘기했어요. 그건 이제- 인정합니다. 네, 예. 그 예측했고 물론 이제 여러 번의 어떤 그 뭐 틀린 과정이 있었어요. 네. 제가 2022년 12월 31일에 광화문 촛불 집회 마이크 잡으면서 2023년 12월 크리스마스는 서울 구치소에서 두 부부가 보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 시차가 좀 잘못돼가지고 그 정도는 뭐 애교로 봐줄 수 네, 있고. 2024년으로 이제 예. 거의 좀 정정이 네. 됐습니다만은 그때 몇 번 또 예측을 했는데 그때마다 틀려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제 2023년 6월까지는 감옥 간다. 6월 30일 되니까 막 여기저기서 추궁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왜 된 감옥 거냐고. 간다고 했는데 안 가냐? 김용민 네가 뭘 알아?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그때 음력이었다. 음력이었다 얘기하고 음력도 다 되잖아요. 네. 그날 또 연락이 네. 온 거야. 미국 동부 시각. 미국 동부 시각 다 돼가잖아. 미국 서부 시각이다.
그 도망갔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 번의 또 시행착오가 있었지만은 네. 결국 작년 연말로 예. 여러 번 마쳤습니다. 요즘 김용민 PD님 촉이 좋다고 아주 좋아요. KH 대단히 김민- 좋습니다. 네. 예. 하지만 오마이 TV만 출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연락이 와요. 로또 번호 좀 알려달라고. 그거는 유료 서비스가 됐습니다. 예. 그거 유료 서비스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조심히 돌아가시고 네. 건강 잘 챙기시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네.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